금강산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 거기 이제 관광을 가셨던 분이 안타깝게 거기서 돌아다니시다가 사살을 당하셔가지고 뭐 하늘이 노란 거예요. 뭐 보나마나 월요일에 한가죠. 거의 한 마이너스 한 70% 정도. 오늘 주제는 바로 가치 투자 편입니다. 야,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롯데 칠성 음료 2%를 또 굉장히 뭐 쓰레기통으로 뒤져가면서 매수한 예. 적이 있으시다고. 롯데 칠성이 제가 좋아하던 종목이었는데 그건 이제 학생 시절에 좋아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카콜라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어설프게 그냥 한국의 코카콜라, 롯데칠성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롯데칠성이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숫자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혜태 음료가 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IMF 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제가 경쟁의 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대신 이제 제가 당시에 어렸기 때문에 좀 더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이 신제품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제가 캐치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 부족할 때가 핫했죠. 핫했었죠. 핫했어요. 광고 히트치고 하면서 전지현 아니었나요? 광고. 저는 정우성이 생각이 나요. 정우성이었나? 예. 어쨌든 오래돼서- CF 잠깐 나오고.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 그 숫자를 안 봐도 되겠다 싶었던 게 네. 물에다가 살짝 맛만 넣었는데 일반 음료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팔면 이거 얼마나 많이 남겠나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마셔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그 경영대 옆에 매점이 있었는데 네. 그 매점에 이제 운동하고 온 친구들, 뭐 공부하고 온 친구들 음료를 많이 사 먹거든요. 네. 그러면 전시대에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건 안 팔린 거잖아요, 아직. 네. 팔린 거는 쓰레기통에 있는 겁니다. 예, 돈 주고 사서 먹고 버린 거죠. 이게 더 정확한 지표인 거죠. 쓰레기통에. 근데 봤는데 2% 부족할 때 캔이 가득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도 마시고 거의 이제 주류 음료가 됐었어. 맞아. 야, 이거는 뭐 이렇게 팔리면 이거 돈 안 벌 수가 없겠네. 가뜩이나 롯데칠성 싼데 네. 이거까지 붙었으니 꼭 칠성사이다만 보고 가는 건 아니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더 확신을 얻게 됐었죠. 그렇게 해서 돈을 실제 벌었던 거죠. 실제로 롯데칠성 많이 올랐었죠. 근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네. 제가 당시에 잘 많이 몰랐다. 몰랐고요. 그리고 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서초동에 있는 그 땅 보면 그 롯데칠성 트럭들 지금 서 있는 그 네. 땅이 있으면 그게 엄청 커요. 네. 그것도 하나의 이제 자산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이고 이것만 해도 거의 뭐 시가총액 뽕 뽑고도 남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그거는 안전마진이긴 했는데 네. 돌아보면 그게 빨리 개발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좀 맞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제품을 내서 많이 팔렸고 또 시간 지나고 보니까 2% 부족할 때 네. 옛날만큼 많이 안 드셔서 그렇죠. 이제는 별로 안 먹죠. 이런 것도 참 유행을 많이 타죠. 타는구나. 이런 또 교훈도 얻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의 이제 세 가지 종목, 수익당 종목 답변을 들으셨는 게 이제 쌈당님이 질문 주셨던 게 가장 큰 대박을 준 투자는 무엇이었으며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견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종목과 함께 디테일한 이야기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고요. 일단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뭔가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걸 찾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요즘에는 네. 좀 일상생활에서 이런 산업, 지금 이런 분야 조금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걸 보시는 게 있나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읽는 눈이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현실에서 출발해서 이게 남들은 이제 그게 무슨 성장주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체적인 성장이 있는 거를 골라내는 거에서 희열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실생활에서 제가 또 컴플렉스에서 사실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무슨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스스로 사업을 일굴 재주가 안 돼서 이제 남의 사업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네. 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현장에서 잘 되는 걸 보면 제가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많이 대리 만족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 현장에서 사실 제가 얻는 부분이라서 네.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를 많이 좋아하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최근에 저희 특히 내부의 저희 팀과 협의해서 올 초부터 좀 주목해서 봤던 것들이 건강기능식품이었습니다. 저도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섭취하기도 하고요. 진짜요? 근데 그게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사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매일 10알 이상 건기식을 먹고 있는데 건기식 하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가 이제 건기식에 대한 이미지였다고 하면은 네. 저희 젊은 애널리스트 주장은 이제 젊은 사람들도 건기식 스스로에 대한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건기식을 많이 먹는다 맞아요. 이런 주장을 했고 제가 충분히 그거를
현실에서 확인하고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기식에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연초부터. 건기식은 성장을 할 거다를 현실에서 저희가 쉽게 캐치를 할 수 있었고요.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프로틴 제품들도 성장을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네. 운동과 연결이 되는 거죠. 헬스. 예, 옛날에는 그냥 운동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 이제 근손실을 싫어하고 좀 근육을 키우는 차원, 그리고 다이어트의 차원에서 이제 단백질은 좋은 거, 탄수화물은 나쁜 거, 프로틴을 섭취하는 부분에서도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기식과 프로틴 식품, 프로틴 식품. 예, 여기가 이제 성장할 거라고 봤고요.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저희 눈에 들어왔던 거는 골프였습니다. 골프요? 네, 그러니까 골프가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스포츠가 될 수 있을 거다. 예, 소수가 치고 아는 사람들끼리 치니까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서 야외 활동인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골프가 좀 내려가는 추세였었는데 네. 골프가 코로나를 계기로 뭐 해외여행도 못 가시고 이러니까 국내에서 그쵸. 골프들을 많이 치실 거고, 특히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골프를 많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젊은 층이 골프를 시작하고, 그리고 인스타 같은 데서 보면은 여성분들이 맞아, 골프, 요즘 많이 올라와요. 네, 골프 사진들을 많이 올리시는 많이 것 올려요.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남성분들과는 좀 다르게 예. 되게 이쁜 옷을 입고 네. 딱 샷 날린 거를 예, 타다닥 띄워가지고 그게 좀 쿨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성층이 골프 인구에 편입이 되면서 골프 시장이 구조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또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설로 세워놓고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상당히 신뢰성 있는 가설, 신뢰도가 높은 가설이라고 생각했고 거기 맞는 종목들을 연초부터 해서 계속 많이 담았었죠. 어쨌든 건강과 운동이라는 네. 큰 어떻게 보면 트렌드랑 투자하신 방향이 어느 정도 일치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편의점 같은 데 수시로 가서 이제 과연 뭐 두유나 아몬드유나 이런 것들이 과연 원래는 한 줄이었는데 네. 이게 두 줄이 되는지 세 줄이 되는지 아니면 없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투자의 정확도도 올리고, 투자 사실 드라이 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활력소입니다. 재밌고 또 거기서 앞에서 그런 것들을 막 사가는 걸 보면은 괜히 막 기쁘고 내 회사처럼 막 기쁘고, 저 동서 한참 투자할 때는 네. 이제 특히 남양유업이랑 싸울 때 마트 같은 데 가서 진짜 30분 1시간씩 그 매대에 서가지고 진짜 여전히 소비자들이 맥심을 사가는지를 계속 봤거든요. 그럼 여전히 맥심 많이 사가시긴 하시는데 고민하시다 프렌치 카페를 들고 가시면 제가 약간 욱하는 마음. 예.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제가 이제 원래 본업이 작가거든요. 예. 사람들이 제 책을 딱 들고 보고 있으면 예. 사 빨리 빨리 가판대에 가서 계산대 근데 꼭 놓고 가면 잠깐만. 예. 이게 참 주식 좀 들고 이게 참 내 회사라고 생각하는 그쵸. 약간 병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한테는 사실 이게 투자의 활력소이자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예, 저의 콤플렉스를 좀 날리는 그런 투자의 과정이라서, 그래서 제가 뭐 차트 보고 투자하고 트레이딩하고 네. 실체로 안 보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체로 느껴지지 않으면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공사에 들었으면 또 사람들이 이 성공하신 분의 또 실패 사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만 딱 얘기해 주세요. 제 진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사례가 네. 지금은 이제 아난티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뀐 에머슨 퍼시픽이라는 네.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처음 봤던 게 200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리조트라는 산업에 좀 독특해서 관심이 갔고요. 리조트 사업이라는 게 그전엔 상장회사가 없었거든요. 그냥 대기업이 하는 사업 정도였었습니다. 그전에는. 네. 생각해보시면 다 그냥 대기업들이 그냥 현대, 보광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한화 이런 사업이었었는데 독립계 회사가 리조트 사업을 한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CEO를 만났습니다. 창업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 아이디어도 많고 실행력도 있고 너무 막 반했어요, 제가. 이 사람 중요한 경영진도 좋고. 예, 우리나라 리조트 사업을 지형을 바꿀 만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때 제가 환상의 커플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즐겨 봤었는데 심지어 얼마 전에도 다시 봤습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 이 회사가 만든 리조트가 거기 배경으로 나옵니다. 거기 또 가봤어요, 제가.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를 보면서 골프도 할 수 있고. 이제 그 회사 때문에 그때 골프도 시작했었거든요. 너무 푹 빠져가지고 그 회사의 다음 프로젝트가 금강산이었습니다. 금강산. 네.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치즈 너무 좋죠. 저런 미지의 어떤 금단의 땅에 골프장을 짓고 너무 경치 좋잖아요. 그리고 이미 많이 지은 상태였었습니다. 그게 상상 속에 있는
동물이 아니고 실제로 짓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때는 금강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였었거든요. 네. 이제 푹 빠져가지고 제가 5% 신고도 하고 지분 공시 5%. 네, 왜냐면 작은 회사였었어요. 작은 회사였었는데 너무 좋아했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이후에 하나씩 무너지기 네. 시작을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이 회사에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를 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리조트 사업이 그 전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오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실제로 번 게 아닌데 벌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또 저희 고객분들께서 경험 많은 고객분들께서 리조트는 돈이 안 돼라고 경고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워낙 수익률도 좋았었고 진짜 수익률이 경쟁사 대비 탁월하게 수익률이 좋았었어요. 그 당시 한창 잘 나갈 때 하면 흔히 말하는. 조선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었으니 수익률이 안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뭐 거기에 뭐 동서도 있고 뭐 그렇게 했으니 자신감 하늘을 찌르고 있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여서 제가 그분들을 설득을 했어요. 제가 사장을 만나보니까 이게 그 전에 보던 그런 사업과 전혀 다릅니다. 네네. 이 사람이 구상하고 있는 건. 근데 고객분들도 뭐라고 말씀을 더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저희 잘 나가고 있었어요. 잘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무시를 했고 금강산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거기 이제 관광을 가셨던 분이 안타깝게 거기서 돌아다니시다가 사살을 당하셔가지고 그때 금강산이 다치게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금요일에 일어났었는데 장 종료하고 일어났거든요. 뭐 하늘이 노란 거예요. 뭐 보나마나 월요일에 하한가죠. 그리고 그게 뭐 구제될 방법도 딱히 좀 없어 보이고 그것도 경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북한에서 사업하는 거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했었는데 저는 그것도 무시를 했는데 그게 좀 빨리 터진 거죠.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오니까 뭐 리조트가 분양이 될 리가 없죠. 금강산은 닫혀 있고 분양은 안 되고 리조트 내장객들은 줄고 그러면서 실적도 안 좋아지고 차기 프로젝트들도 다 이제 잘 안 취소가 되고 그러면서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는데 뭐 전혀 활로는 없고 그래서 계속 CEO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사실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리조트가 외부 환경의 변수를 많이 받는 사업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수많은 경고들을 무시했던 거를 이제 뼈저리게 후회를 하면서 손절매를 다 팔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다시 봤었어야 됐었는데 그것도 저는 이중으로 실수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CEO는 저희가 돌아보면은 제대로 보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탁월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절치부심해서 다시 시작해서 리조트 프로젝트들을 계속 성공을 시켜가지고 특히 이제 그 부산 기장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서 이제 다시 회사가 각광을 받게 됐는데 너무 아픔이 크다 보니까 안 봤어요, 제가 계속. 그분에 대한 존경심은 유지하지만 이 사업은 돈 벌기가 힘들어. 역시 버핏의 말을 들어야 돼 하고 안 봤는데 또 올라가는 거 다 놓치고 또 한 번 더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 일단 그 매도할 때 손실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거의 한 마이너스 한 70%쯤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70%. 그럼 그 금액은 어쨌든 큰 자산운용사니까 큰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네. 큰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 도대체? 당시에는 저희가 그 운용 규모가 크진 않아서 금액으로는 뭐 그렇지만 비중이 좀 있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저희가 마이너스가 거의 뭐 유일하게 났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시장도 안 좋았지만 사실 이런 실수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근데 그 CEO의 경영진의 그런 자제를 믿고 만약에 기다렸어요. 네. 나중에는 그게 플러스 이상이 났던 건가요? 기다렸으면? 한 10배 이상 난 거죠.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어요? 10배도 아니고 저희가 판 가격으로 치면은 와. 거의 한 100배 올랐을 것 같은데요. 100배요? 그러니까 고점 기준으로. 완전 저점과 고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점에서 파셨고 이게 올라갔을 때 네. 뭐 엄청난 실수를 두 번 한 셈인 거죠. 제대로 보시긴 보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 인물에 자신. 대해서는 봤는데 이제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했고요. 많은 경고들도 무시했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명욱 대표랑 저분이 다른 사업을 했으면 훨씬 더 큰 성공을 했을 텐데 저 사업이 좀 어려운 사업이라서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뭐 큰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간과한 걸 큰 교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또 그 사업이 그만큼 또 이제 환경이 좋고 하면 또 크게 또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걸 너무 이제 상처가 크다 보니까 다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흔히 우리 개미 투자자로 네. 비유하면 폭락할 때 네. MTX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럼
분이랑 지금 연락을 하시나요? 가끔 합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계속- 그 이후에도 사실 교류는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존경심은 유지가 되지만 네. 투자를 계속 집행하지 않았던 거죠. 않았다. 예.